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뵙는데 이제는 정말 낯이 있고 원래 그 자리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오늘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후 6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퇴근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했을까? 김근식 교수님, 네. 김 교수님이 어젯밤 상황이었다면 청와대에서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회, 그리고 또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또 대통령으로서의 소회, 공인으로서의 소회, 이런 것들이 뭐 교차하고 뭐 이러저러한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 자리에 있어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5년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일정도 오늘도 빡빡하고 뭐 저녁 6시 퇴근해서 일정대로 딱 밤 12시까지는 또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내일 사저인 양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5년 동안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자부심인지 아니면 자부심에 약간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여론에도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돌아가셔서도 지난주 지지난주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셨는데 네. 돌아가셔서도 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안하게 계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또다시 전임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어떤 정치적 구심점이 돼서 역할을 하는 건 조금 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탁비서관도 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등장과 관련된 날선 비판을 보면 잊혀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 친명그룹 그다음에 친문그룹 사이에 물밑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 일정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계파의 중심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파의 수장과 같은 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일단 어젯밤에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좀 잘 주무셨을까요? 시원하셨을까요? 섭섭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시원섭섭하셨을 텐데요. 선진국 진입한 첫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으셨던 대통령으로서 또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나서 레임덕이 없는 첫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또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라든지 일본의 경제보복을 잘 이끌었다든지 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등이 하나하나가 정말 쉬운 과정은 없었다고 보고요. 모두가 처음으로 걸어왔던 길이었고 또 처음 이 맞닿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또 그만큼 또 노력을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의 아쉬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또 시원함,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오늘 이제 내일이면은 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 심정도 만감이 교차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네, 저는 청문회는 왜 하나 이렇게 했는데요. 네, 청문회는 왜 하나? 하한가겠네요. 네. 인사청문회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네, 저는 하한가로 방탄 배지 이재명 출마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재명 출마 방탄 배지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의 하한가를 먼저 가려다가 제 생각엔 앞에서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 포인트들을 쭉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장경태 의원 하한가부터 짚겠습니다. 청문회는 왜 하나? 김남국 의원이 앞에서 인터뷰한 그 연장선상입니까?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이 대단하신 이 천재 따님을 두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면 2달간 뭐 논문을 6편 쓰셨다든지 영어 전자책을 10권이나 출간하셨는데요. 뭐 한 달 동안 4권을 출간하셨어요. 이 논문과 이 영어 전자책의 주제도 너무 다양합니다. 뭐 미적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을 비롯해서 반독점법, 국가 채무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천재 따님을 두셨는지 논문이면 논문, 전자책이면 전자책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상승부터 해서 아마 김남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오늘 인청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혹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들이 나오리라 보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뭐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 대한 의혹이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저는 예를 들면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여당이 될 분들은 방어할 수밖에 없고 야당이 될 분들은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갑론을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마저 안 했으면 국민의힘 의원님들 난리 났을 겁니다. 자, 그럼 청문회는 왜 하나라는 키워드를 뽑으신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 제출이 없다는 그 부분,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도 없지만 부족하다는 부분, 그 갑론을박 과정에서의 의혹도 소명하지 않고 뭐 해당 사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셨거든요. 정말 가고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군요. 자,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앞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 오늘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으로 네. 국회에 출석하는 김남국 의원 인터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뭐라고 답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문자들 주셨거든요. 네. 김근식 교수님이 뭐라고 일단 미리 좀 답변을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제 입장이 배제된 채로 한동훈 후보자의 그 발표 그 입장을 전망해 보면 예측해 보면 예. 불법은 없었다. 뭐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그 잣대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소환해 가지고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가 가장 큰 차이점이 비슷한 분위기에 비슷한 불편한 심정을 지금 자아내게 하고는 있지만 불법은 없었고 그 불법이 없었다는 거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유조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입시액을 활용해서 실제로 입시의 부정 입학이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불법이 없었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교수 입장이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한동훈 후보자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부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일부 언론과 일부 민주당에서 과도한 조국 프레임으로 더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면서 좀 그 과도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스카이캐슬 드라마 나올 때까지 그들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하나가 한동훈 후보자라는 것은 무슨 변명을 하고 불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몰랐던 세상인데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이러저러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처음에 막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자체했던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저는 멘트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똑똑하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미국의 분교 국제학교에 보내서 국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뭐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합니다만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런 송구스럽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의 국민적 눈높이 차원의 문제인 것인가 네. 아니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불법 차원까지 그건 아니라는 넘어가느냐의 거죠. 문제인데 네. 근데 아까 김남국 의원은 이제 논문이냐 에세이냐 논란됐던 그게 누군가 벤슨이라는 사람이 대필해 준 거다가 되면 입시에 쓰지 않았어도
뭐 이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그 조국 전 장관 때 우리가 부산대 업무방해, 뭐 서울대 업무방해, 예, 연대 업무방해로 수사를 하듯이 그럼 벤슨이 올렸던 또 벤슨이라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트 또는 아마존 이런 데까지 업무방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업무방해로 또 뭐 포괄적으로 범죄 혐의를 규정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벤슨 스스로가 돈을 받고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이러저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써서 보내면 첨삭해주고 그렇죠. 그런 거 우리 그렇죠. 왜 입시 컨설팅에 당연하죠. 있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지도를 받은 상황이면 그게 업무방해까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완전히 이 한 양이 빠진 상태에서 예, 예. 그냥 한 양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벤슨 사람이 완전히 쓴 것을 올렸고 예. 한 양의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첨삭이냐, 그렇죠. 첨삭 지도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벤슨이 다 쓴 거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 첨삭 논술 지도 같은 건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 의원님은 어떻게 알고 원래 계세요? 이제 뭐 우리 실장님께서도 교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표절이냐 첨삭이냐 인용이냐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렇게 법 기술자분들이 법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사권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여러 이 해외 입시 학원 등을 활용해서 이런 이 너무 정확하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었다면 만약 이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뭐 조국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잣대에서 저는 만약 진행한다면 충분히 수사권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수사하는 거하고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범죄 혐의가 확실히 있다는 차원에서 압색하고 수사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던 이 따님의 미국 대학 진학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면서는 저는 부모로서도 좀 안타까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것이 옳았든 불법이 아니든 뭐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이든 간에 일단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이 되어버리면 이 따님이 어떻게 미국 대학에 정상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스펙들을 활용해서 진학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좀 한 아버지로서의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인사청문회 보진 않았습니다만 두 분 보시기에는 이번 인사청문회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하는 여론이 확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만한 한 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장 의원님은?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당연히 보고요. 있을 거라고. 사실 좀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이 프로세스라면 당연히 오늘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뭐 사실 입시만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법 임대료 상승에 대한 의혹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하는 수장 법무부 장관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뭐 똑같은 국민과 평등하게 수사 받으셨으면 하죠. 결정적 한 방 있을 것이고 수사까지 한다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결정적 한 방은 없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 아니었다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 자질 뭐 이런 걸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불법이 없다 손 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라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좀 송구하다는 말씀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과하고 싶습니다. 가야 된다. 지금 윤당선인 측은 총리 인준 안 해주면 뭐 인준 안 해주는 대로 총리 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할 거고 장관들 몇 명 없더라도 그냥 차관으로라도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뭐 이거 가지고선 총리랑 장관 몇 명 낙마 협상하고 이런 거는 이번에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왕차관 내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 장관으로 제안 받았을 때 제의를 수락하는 분들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 차관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당선인의 말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건 아닌데요. 어찌되었건 예상했던 대로 왕차관 내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총리 인준 없이 또 장관의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된 이 급발진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제 제동 장치, 브레이크 없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급발진 정치하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김근식 교수님. 저는 일단 그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5년의 임기를 수행해야 되는 헌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좀 대범한 차원에서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 총리 인준을 통해서 내각 구성에 대한 순조로운 출발은 저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발목 잡기로 비춰지면 민주당도 6.1 지방선거에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계속 한 2주 3주 더 가봅시다.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 개최됐을 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발목 잡기에서 총리 인준을 JP를 안 해서 6개월을 끌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결국 돌아오는 후폭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한덕수 후보자가 또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하고 부총리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또 대범하게 대승적으로 총리 인준을 해줘서 내각을 일단 출범시키고 그 내각 후보자들 중에서 몇몇은 뭐 낙마가 되든 한이 있더라도 내각은 출범시켜서 국정 운영 일단 시작은 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목 잡기 아니냐. 그렇죠. 급발진 정치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과연 이것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요. 자, 장경태 의원의 키워드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엔 김근식 교수가 뽑아오신 이재명 출마 하한가 보겠습니다. 아까 방탄 뺐지라 그러셨어요. 네. 결국 방탄용 출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또 그 개항에 가셔서 뭐 으쌰으쌰 하셨던데 그러면서 출정식. 또 그 하셨던 말이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셨고 총괄 선대위원장 하시겠다고 하면서 과반수를 이기겠다. 네. 인천을 인천을 지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면 정말 비겁하지 않은 그리고 정말 좌우우면하지 않은 정면 돌파를 하실 거면 좀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약속이요? 인천시장 뺏기고 과반이 안 되면 국회의원도 사퇴하십시오. 그게 정면 돌파 아닙니까? 아, 걸어라. 아, 당연하죠. 비겁하지 않은 정면 돌파는 그 정도는 돼야지. 결과를 봅시다. 6월 1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예. 인천시장 만약에 유정복 후보한테 지고 예. 전국 19개인가요? 그 17개 17개 중에 과반이 안 되면 예. 광역단체 과반이 안 되면 그리고 개항을 자기만 뺏지 달면 그게 비겁하지 않은 정면 돌파입니까? 그건 가장 비겁한 혼자 살아남기예요. 말씀을 가려 하셔야죠. 이거 누가 봐도 어떤 국민이 들어봐도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너무 말에 현란한 저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정면 돌파입니까? 진짜 정면 돌파면 걸어라. 당연히 걸어야죠. 직 걸어라. 인천을 지킬 것인지. 오케이. 제가 보면 인천 개항을 가는 유일한 그나마 좀 그 명분이 인천이 위험하니까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개항을은 거기 좀 그 개항 출신인 최입의 비대위원한테 주고 인천시장에 올인하셔서 하시든가. 인천시장 지고 개항을만 자기 뺏지달면 뭐 하겠어요. 그건 가장 비겁한 비열한 혼자 살아남기라고 생각합니다. 와,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출마부터 야바이 출마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 야바이가 네. 아니라 걸으라는 거죠. 제가 정면 보기에는 돌파니까. 어찌됐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서 이 야당이 된 야당으로서 치르는 첫 선거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적 지지를 받은 이분의 네. 이 등판 매우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방탄 출마라고 하시는데 저는 방탄 국회보다 더 심각한 게 방탄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회가 이제는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빌미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선. 이 여러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체포동의가 되셨고요. 뭐 국민의힘뿐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라는 전혀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국회의원이 수사 못 받는 시대입니까? 수사 받아야 될 장관이 수사 안 받는 게 지금 더 문제인 방탄 내각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지금 윤심이 이번 지방선거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 2달도 안 된 인수위의 임기를 인수위원장부터 출마한다시고 인수위 대변인 이미 출마하셨고요. 뭐 이제 인수위원장도 이미 출마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심의 출마에 대항마가 분명히 필요하다. 결국 대선 2차전을 만든 분은 윤석열 당선인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국 대항마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마로서 선당 후사로 나온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방탄 제가 그 배지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냥 일반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처럼 배지 달았으니까 불체포 특권에 숨어서 뭐 사법 리스크나 대장동 수사를 피해간다고 제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불체포 이상기 특권? 의원이나 무슨 이런 의원하고는 질이 다르죠. 다 최선입니다. 정창.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배지를 달잖아요. 예. 그럼 배지 달고 끝나지 않고 8월달에 전당대 나오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배지 달고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배지를 단 거대 야당의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쉬울 거라고 보십니까? 수사가 들어가고 압수한다고 하는 순간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스크럼 짜고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1대 국회에서 네. 맞는 말씀이세요.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구속 안 된 적 없어요. 다 없어요. 됐습니다. 네. 그러나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를 하게 되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차원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탄 배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명심이 있어야 된다. 윤심은 왜 필요하냐면요. 5년 동안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라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심에 기대해서 윤심에 의존해서 윤심과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패배한 장소 아닙니까? 윤심과 같은 동렬에 놓으면 안 되죠. 패배한 사람이 3개월도 안 돼서 얼굴 딱 들고 내가 뭐 정면 돌파하겠다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 말씀을 국민의힘 분들이 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이니까 뭐 반대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SNS 올린 것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5월 7일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의 출마 선언 다음 날이네요. 긴 글인데 제가 한 부분만 좀 읽어보면 박지원은 애둘러,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애둘러 민주당의 명분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크게 품고 눈 감아주자는 조언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래도 애당심이라는 것에 기대어 보지만 원칙과 공정이라는 가치 앞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이다. 이것이 딱 딱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개양 분당 이런 얘기를 지금 다 언급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이번 출마에 대해 조금 씁쓸한 감정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사실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소위 스크럼 짜고 지키지 않겠냐고 하시는데요. 국회의원이 아니셔도 지킬 거고요. 전당대 당대표 아니셔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또 그 대통령 후보가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5분밖에 안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물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또 당의 또 정치적 대한민국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가 아니셔도 제가 지킬 거라는 말씀 지킬 다시 건 지킨다. 네, 드릴 거고요. 분명히 박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안철수 이 대표와의 출마와 이 등가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윤심이 지금 지방선거에 이 전국을 흔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비대위의 요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어찌됐건 선전을 위해서 비대위가 요청해서 지금 출마하시는 상황인 거고요. 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청한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당선인 측에서 요청했다고 그런 또 얘기를 장재원 실장이? 뭐 그거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뭐 인수위원장이 끝나지도 전부터 이렇게 이 군부를 떼시는 것 자체가 5월 10일 이후에 출마하시나 5월 10일 전에 출마하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며칠 차인데요. 어찌되었건 안철수 후보가 만약 장재원 실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조급하게 집무실 이전하듯이 출마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존중하면서 네.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영선 전 장관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중진인데 저걸 보면서 SNS를 보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떤 건지 좀 솔직히 아마 궁금했어요, 장 의원님. 박영선 장관께서도 전 장관께서도 이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 본인의 출마 요구에 대한 또 이 일부의 네. 시각도 있었고 있었죠, 또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결과적으로 본인이 불출마하게 되는 네. 결과까지 뭐 예를 들면 뭐 송영길 후보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시지만 이 출마 과정에서 여러 뭐 명심이 작동했다 안 했다 이런 논쟁들이 있으면서 또 본인의 출마 마음을 좀 이렇게 닿는 이런 부분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금 약간의 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출마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출마로 선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 경찰의 압수수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분명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피의자 이재명, 김의 경우는 명시가 돼 있었고 네. 구체적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걸 보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고민 끝에 명심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을 돌면서 이기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고 싶으면 총괄선대위원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개항을에는 거기 출신 최이배 의원, 비대위원 보내면 됩니다. 배지를 달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이배 의원 계속 소화. 최이배 전 의원. 윤희숙 의원이 대항마가 될 가능성 지금 몇 %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게 이제 윤희숙 의원은 원래 이제 그 당찬 또 결기 있는 우리 정치인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이 간다면 또 저격수 따라가서 열심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요. 저는 당내에서도 전략적인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지역구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어젠가 그 이야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기든 지든 네. 2년 후에 총선에서도 그 지역에 나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뽑겠다. 그런 면에서는 공천 뭐 주겠다. 윤희숙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당의 고민이 있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우, 뜨겁네요. 아유. 뜨겁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